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청년 창업가 3,600여 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2018년 기술혁신 창업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업지원 계획은 4대 분야에 31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436개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매출 5천억 원, 고용 7천 명 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비극적 죽음에 사회적 관심이 컸었는데요. 올해부터 현장 실습이 파견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기업과 학교 등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종전 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뀌었으나 일성고등학교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자 일성고등학교나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이 노동 착취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올해부터 학습형 현장 실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 일선 직업계 고등학교는 중소기업들은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학생들의 교육까지 감당하는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A고등학교 B취업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에 성과를 내기 바쁜데 교육시킬 인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학생들 또한 학습형 현장 실습이 시행되면 조기 취업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란 반응입니다. 또 기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학습형 현장 실습에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국내외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50여 명의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인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빅그린 산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 윤 시장은 지난해부터 3,03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빅그린 국가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전을 비롯해 한전자회사가 광주와 인접해 있어 향후 추진될 에너지밸리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이반면 일대를 개발합니다. 대흥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민의 농촌 유입도 촉진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도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흥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올해 말이면 마무리됩니다. 정읍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권역 단위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이반면 일대를 개발합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이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지구는 이반면, 접지리, 마성리 등 2개의 법정리와 6개의 행정리, 6개 자연마을 등이 해당됩니다. 정읍시 이반면 대흥권역 사업은 접지리와 마성리, 이계리에 걸쳐 6개 마을이 속해 있는 권역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직무를 소재로 한 직물 체험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곳을 기초생활 기반, 지역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행합니다. 기초생활 기반은 대응 어울림센터와 다목적 쉼터를 조성하고 마을회관을 정비해 권역 단위 마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권역 자원인 직물을 활용한 대응 직물 체험장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 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정부화 구축 등을 실시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지난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대응 어울림센터와 소득체험장 신축 등을 본격 착수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 한식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 플라자 인근에 K푸드 플라자를 개관했습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한식과 식문화 등 먹거리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플라자 홍보관에서는 우리 전통의 상차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식재료와 식미를 더해주는 조리기술과 전통 온기 등 도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 병 지역 시도의원 10명은 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오는 9일부터 3차례에 걸쳐 종합경기장 개발과 교통 문제 등 지역정책 공약 개발 토론회를 열고 지역 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는가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심오한 토론을 해서 그걸 다시 시민들한테 공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겠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집행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냥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또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뜬금없는 책임 정치 선언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 요구가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7일 강서 이동 생태마을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자율인증제 1호 사업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자율인증제 사업은 전국에서 마을별로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1호 사업 현판식을 갖게 됐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되면 마을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우선 지원 및 정책 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피해 또한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작년 한 해 전주 지역에서만 명절 피해 상담 접수가 총 132건이었습니다. 2016년 대비 42건이 증가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구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명절 피해 구제 상담 접수건은 총 132건으로 2016년도 대비 42건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명절 선물, 전자상거래, 택배 퀵서비스, 숙박 등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 추석 박모 씨는 쇼핑몰을 통해 명절에 입으려고 구매한 셔츠의 배송이 지연돼 쇼핑몰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고 게시판에도 답변이 없어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핫라인 가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창구를 개방하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설 명절 대비해서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제6기 부천도시농부학교 참여자를 오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로 6번째로 열리는 부천도시농부학교는 4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생태순환농법, 텃밭정원, 마을 공동체 등 도시농업 분야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운영하며 도시농부학교 전용 텃밭에서 실습도 병행합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제조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즈팩토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상반기에는 총 10개 내외의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 제조 기반 스타트업의 제품화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2017년 스마트 GIS 인천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소 차량이나 모기 개체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했고요. 부서 간 협업으로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강화읍과 중구 계양장을 중심으로 감성지도와 문화관광 정보를 연계하는 문화관광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K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